우리 아이 경제 독립 프로젝트 본편 10부. 펀드 전문가에게 맡겨볼까? 펀드 투자의 모든 것. 투자의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우리 아빠가의 똑똑한 구독자들 모두 안녕.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즘 가장 핫한 투자 방법 중 하나인 ETF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었지? 이제 ETF라는 마법 같은 투자 도구 다들 자신있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아빠는 믿는다. 자, 그런데 아빠, 저는 ETF도 좋지만 진짜 실력 있는 투자 전문가가 제 소중한 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굴려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또는 저는 주식이나 ETF를 직접 고르고 사고 파는 것도 아직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누가 좀 알아서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펀드라는 아주 전통적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투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 우리가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 가서 저 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펀드 말이야. 지난 시간에 ETF도 넓게 보면 펀드의 한 종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라고 부르는 상품들은 ETF와는 또 어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비교 분석해보자고. 첫째, 펀드. ETF랑은 또 어떻게 다를까? 자, 펀드가 도대체 뭐냐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여러 사람들의 돈을 한데 차곡차곡 모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그 모인 큰 돈을 가지고 대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다양한 투자 대상에 요리조리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골고루 나눠주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아빠, 지난 시간에 배운 ETF랑 설명이 거의 똑같은데요? 맞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야. ETF처럼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곳에 나눠 투자하니까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비슷해. 하지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단다. 이 차이점들을 알아야 너희에게 더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지? 거래 방식의 차이. ETF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듯이 증권 시장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었지. 그런데 일반적인 펀드는 조금 달라. 보통 오늘 내가 이 펀드 살래요 하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신청하면 바로 그 순간의 가격으로 사지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심지어는 며칠 뒤에 결정되는 그 펀드의 가격으로 사지게 된단다. 이걸 기준가라고 불러. 팔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현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달라. 운용 방식의 차이. 셰프의 손맛이냐, 정해진 레시피냐? ETF는 대부분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거의 자동으로 운용되는 패시브 소극적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었지. 그런데 일반 펀드 중에는 이런 패시브 펀드도 있지만 이걸 인덱스 펀드라고 부른단다. ETF랑 아주 비슷하지? 그보다는 펀드 매니저라는 투자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시장 분석 능력을 총동원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종목을 고르고 사고 팔고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액티브 적극적 펀드가 아주 많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야. 비용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 ETF는 운용 보수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이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의 특별한 능력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ETF보다 운용 보수가 더 비싼 경우가 일반적이란다. 그리고 펀드를 처음 살 때 내는 선치 판매 수수료 보통 가입 금액의 몇 %를 미리 떼는 거야. 펀드를 팔 때 내는 후치 판매 수수료, 그리고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 90일보다 너무 일찍 팔면 물어야 하는 환매 수수료 같은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 아빠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해줄게. ETF가 마치 다양한 종류의 옷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직접 골라 입기만 하면 되는 기성복 정장과 같다면, 액티브 펀드는 마치
아주 실력 있는 재단사. 펀드 매니저에게 내 몸에 꼭 맞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특별히 주문해서 만드는 맞춤 정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또는 ETF가 다양한 메뉴가 이미 다 차려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으면 되는 뷔페와 같다면 액티브 펀드는 아주 실력 있는 셰프. 펀드 매니저가 엄선된 신선한 재료로 그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오늘의 특선 코스 요리 같다고나 할까? 당연히 맞춤 정장이나 셰프 특선 요리는 기성복이나 뷔페보다 가격 수수료 및 보수가 더 비쌀 수 있지만 정말 실력 있는 재단사나 셰프를 만난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겠지. 둘째, 뷔페처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알쏭달쏭 다양한 펀드의 종류 파헤치기. 펀드는 정말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마치 우리가 큰 도서관에 가면 분야별로 책이 정말 다양하게 꽂혀 있는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몇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나눠보면 이 복잡해 보이는 펀드의 세계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단다. 제 돈은 주로 어디에 투자되나요?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 주식형 펀드.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지? 이 펀드는 모인 돈의 대부분, 보통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여러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야. 주식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상승할 때는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식 시장이 어려워지면 손실도 클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와 기대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좀 위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적합할 수 있겠지. 채권형 펀드. 이 펀드는 주로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또는 아주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같은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란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주식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작아서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낮은 편이야. 나는 원금 손실은 정말 싫어.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아주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잘 어울릴 수 있어. 혼합형 펀드. 이름 그대로 주식과 채권에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펀드야.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골고루 투자하니까 주식형 펀드보다는 위험이 낮고 채권형 펀드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지. 펀드에 따라 주식 투자 비중이 더 높은 주식 혼합형과 채권 투자 비중이 더 높은 채권 혼합형으로 나뉘기도 한단다. 제 돈은 어떤 전략으로 굴려지나요? 운용 전략에 따른 분류. 액티브 펀드.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지? 이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깊이 있는 시장 분석 그리고 남다른 투자 철학을 총동원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할 종목을 발굴하고 사고 파는 시점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야. 나는 시장 평균 수익률로는 만족 못해. 시장을 이기고 싶어 하고 외치는 야심만만한 펀드라고 할 수 있지. 그만큼 펀드 매니저의 역할과 능력이 아주 중요해. 패시브 펀드 또는 인덱스 펀드. 이 펀드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란다. 지난 시간에 배운 ETF랑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그냥 시장이 오르는 만큼만, 딱 시장 평균만큼만 수익을 내도 만족해 하는 겸손한 펀드라고 할 수 있지.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훨씬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 이 외에도 특정 국가나 지역, 예를 들어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중국 펀드, 떠오르는 신흥국인 인도나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특정 산업, 예를 들어 IT 기술주에 투자하는 IT 펀드, 고령화 시대에 유망한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는 헬스케어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빌딩이나 상가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맡겨도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는 MMF 머니마켓 펀드 등 정말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펀드가 있으니 앞으로 너희가 투자 공부를 계속하면서 너희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딱 맞는 펀드를 잘 골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다. 세 번째, 전문가님, 제 돈을 부탁해요. 펀드 투자의 매력 포인트.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 펀드 투자가 가진 매력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보자.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펀드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자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지. 아빠, 저는 투자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고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사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는 바쁘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투자 전문가 펀드 매니저가 나를 대신해서 알아서 내 돈을 굴려준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어. 아주 적은 돈으로도 효과적인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내가 직접 여러 회사 주식이나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골고루 사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펀드는 단돈 만원, 몇만 원이라는 아주 적은 돈으로도 이미 수십, 수백 개의 다양한 종목에 잘 나눠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단다. 나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펀드가 있기 때문에 나의 투자 목표, 나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원해. 나는 단기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굴리고 싶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아주 좋단다. 네 번째, 그래도 조심조심. 펀드 투자의 아쉬운 점과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물론 이렇게 매력적인 펀드 투자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아쉬운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어.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고 복잡할 수 있다. 특히 액티브 펀드. 액티브 펀드의 경우 펀드 매니저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ETF나 인덱스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이야기했지. 그런데 이것 말고도 펀드를 처음 살 때 내는 선취 판매 수수료, 보통 가입 금액의 0.5%에서 1% 정도를 미리 떼는 거야. 펀드를 팔 때 내는 후치 판매 수수료, 그리고 너무 일찍 보통 90일 이내에 팔면 물어야 하는 벌금 성격의 환매 수수료까지. 이런저런 자잘한 수수료들이 계속 붙으면 실제로 내 손에 쥐는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수수료 체계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해봐야 해. 수수료 그거 얼마나 되겠어? 하고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단다. 결국엔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믿고 맡기는 전문가라고 했지만 그 전문가가 항상 시장을 이기고 높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정말 실력 있고 운도 따르는 펀드 매니저를 만나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력이 부족하거나 시장 예측이 계속 빗나가는 펀드 매니저를 만나면 오히려 시장 평균보다도 못한 아주 실망스러운 성과를 낼 수도 있어. 그리고 옛날에 이 펀드 수익률 정말 대박이었대 하는 과거의 화려한 성과가 앞으로의 미래 수익을 절대로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한다. 마치 작년에 홈런왕이었던 야구선수가 올해도 반드시 홈런왕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말이야. ETF만큼 거래가 빠릿빠릿하지는 않다. 환매 기간 확인. 주식이나 ETF처럼 나 지금 당장 팔고 싶어 해도 바로 그 순간에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었지. 보통 펀드를 팔겠다고 신청하면 이걸 환매라고 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보통 3에서 4영업일,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좀 답답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둬야 해.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알기 어려울 수 있다. 깜깜이 투자 가능성. ETF는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그 구성 내역을 투명하게 다 보여준다고 했었지. 그런데 일반 펀드는 그 정도까지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아. 물론 정기적으로 자산운용 보고서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려주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알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5번째, 나에게 딱 맞는 좋은 펀드. 어떻게 골라야 할까? 자, 그럼 이렇게 많고 많은 펀드 중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과연 나에게 딱 맞는 좋은 펀드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 아빠가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줄게. 가장 먼저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자. 모든 펀드에는 그 펀드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위험 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과거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는 투자 설명서라는 것이 있어. 내용이 조금 길고 전문 용어도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이 정도 노력은 반드시 해야겠지? 마치 우리가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처럼 말이야. 과거 운용 성과를 살펴볼 때는 반짝 스타보다는 꾸준한 우등생을, 단기적으로 반짝 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펀드보다는 최소 3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과를 내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잠깐 반짝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펀드보다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펀드가 장기적으로 더 믿을만하겠지? 운용 규모 설정액도 한번 확인하자. 너무 규모가 작은 펀드, 즉 모인 돈이 별로 없는 펀드는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 제때 잘 안 팔리거나 유동성 문제, 심지어는 펀드 자체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이왕이면 운용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펀드를 고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단다. 당연히 운용 보수 및 각종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하자. 비슷한 유형의 펀드라면 당연히 보수나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펀드가 장기적으로 나에게 더 유리하겠지? 특히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 작은 수수료 차이가 나중에는 아주 큰 수익률 차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자. 가능하다면 이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운용 철학이나 과거 경력도 한번 살펴보면 좋아. 이 펀드 매니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원칙으로 이 펀드를 운용하는지 알 수 있다면 좀 더 믿고 내 돈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전문가에게 내 소중한 돈을 맡겨서 투자를 하는 펀드에 대해 A부터 G까지 자세히 알아봤어. 펀드는 잘만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하고 든든한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무작정 전문가가 다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아무런 고민 없이 모든 것을 맡겨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오늘 확실하게 배웠을 거라고 믿는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곳 중 하나이자 많은 사람들의 꿈이기도 한 바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야. 아빠, 저는 부동산 살 만큼 큰 돈이 없는데요? 하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도 아주 스마트하게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방법들이 있거든. 그 비밀을 다음 시간에 함께 파헤쳐 보자고. 다음 편 예고 부동산 어렵지 않아요. 내 집 마련과 부동산 간접 투자 맛보기.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만약 펀드에 투자한다면 어떤 종류의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지 한번 재미있게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다양한 펀드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거야. 아빠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너희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거 이제 다들 잘 알고 있겠지? 궁금한 점이나 오늘 내용 중에서 아빠,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렴. 아빠가 항상 너희들의 똑똑한 질문과 빛나는 성장을 응원할게.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요로운 지식으로 다시 만나자.